인성이란 단어로 영어 humanity를 정한, 여기도 상당히 탁월한 선택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 humanity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로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 우리가 모두 humanity, 사람, 인간을 humanity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런 인간성, 오늘의 주제인 인성, 이 자체가 또 humanity입니다. 인성과 인문학을 제가 속해 있는 이 대학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학의 역할은 크게 보면 국가사회, 그리고 또 대학은 졸업생을 이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일자리 기관에게 배출해야 됩니다. 여러 일자리의 대표적인 조직이 기업이죠. 보통 학생들의 취업을 하면 취업한 학생들이 정부에도 가고 NGO에도 가지만 80%의 학생이 기업에 갑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로 오늘은 대학이 제공하는 그런 졸업생의 취업처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학은 연구를 통해서 이 국가사회와 기업에 공헌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하고요. 세 번째는 봉사를 통해서 합니다. 이 연구, 교육, 봉사, 이 세 가지가 대학의 세 가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천대학에서 지금 총장을 하게 한 게 약 3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인천대학에 있는 인천 송도에 있는 제일 큰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이라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여기 김태한 사장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하고 옛날부터 좀 알고 있었던 분인데, 제가 인천대 총장이 왔다는 걸 알았으면 안 만났을 텐데 잘못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농담으로. 왜 그러냐면 이 대학 총장님을 만나 얘기는 안 하고 학생들 좀 취업시켜달라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총장님 말씀 듣고 졸업생을 취업시켜보면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기업에 맞질 않아서 얼마 있지 못해서 이게 튀어나간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밖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대학 캠퍼스를 기업에게 개방할 테니까 학생들이 배울 프로그램을 학교에 직접 오셔가지고 설계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 매트릭스 칼리지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주 핵심은 요겁니다. 인천대학에는 다른 대학도 그렇듯이 여러 개 학과가 있습니다. 11개 대학에 64개 학과가 있는데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130학점을 받아야 졸업하는데 이 전공은 한 3분의 1, 한 42학점쯤 받으면 졸업합니다. 그럼 나머지 88학점이 있는데 이 88학점을 활용해서 그 반을 뚝 떼가지고 이렇게 기업이 원하는 대학교 안에 개설하는 겁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학과를 완전히 개설하는, 여기에는 교수님들이 참여하지 않고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르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할 때, 또 교수들이 이 과목을 가르칠 때, 기업들이 내가 가르치고 내가 배우는 과목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서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구슬을 만들었지만 그걸 목걸이로 꿰지 못했는데, 이 여러 가지 과목을 이렇게 인문학 중심으로 꿰서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목걸이를 만들어준 게 기업입니다. 이게 바로 매트릭스 칼리지고요. 우리가 인문학을 어떻게 활용해서 과학의 연구에 도움을 줄 건가?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 새롭게 나오는 대학들의 모습인데요. 여기 제가 빨간 박스로 쓴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이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수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보시면 공교롭게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체들이 대학을 만들고 있어요. 기업체들이. 일본의 가장 큰 부자가 우리나라 출신이죠. 손정이라고. 그 손정이라는 분이 최근에 대학을 만들었어요.
사이바 대학이라고.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은 삼성이죠. 삼성전자에서도 대학을 만들었어요. 최근에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SK대학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지금 기업체들이 하나씩 대학을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업이 대학을 만든다고 그러면 사회가 벌떼같이 공격을 했어요. 왜 기업이 본연의 역할만 하지 왜 대학을 쳐다보느냐. 요새 그런 비판 아무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새 기업에 대한 비판보다 대학에 대한 비판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대학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인구 절벽 때문에 이제 학생이 반으로 줄고 있고요. 반값 등록금 때문에 전체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위기가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 학생 수나 예산이 아니고요. 기존 대학의 교육에 대해서 사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체들이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채용해봤자 기업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직접 대학을 만들어서 그 대학에서 원하는 졸업생들을 길러내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위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국의 한 400개쯤 되는 대학 중에서 획일적 교육, 똑같은 교육 가르치는 그 대학은 줄어들고 반대로 이렇게 이걸 전 부티크 대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작은 대학. 이 작은 대학 수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하나 그 작은 대학이 추구하는 그 시장은 존재하고 바로 그런 학생들을 사회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학의 위기죠. 사실은 순열이 더 중요한데, 자,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조합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배합하느냐, 조합하느냐 얘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학에서 그 물하고 유황을 섞을 때 물에다가 유황을 집어넣으면 잘 섞여지는데 유황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폭발합니다. 똑같은 두 개의 물질도 어떤 순서로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 누구죠? 애플의 창업자죠.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바로 이걸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때는 이걸 개발할 때 먼저 기술을 가지고 이 박스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동원돼서 이걸 예쁘게 가꿉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했어요. 기술이 없이 먼저 디자인부터 합니다. 손에 딱 맞는 이 왼쪽에 있는 예쁜 제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기술자에게 어떻게 하건 관계없이 저 안에다가 기술을 집어넣어서 마우스로 작동하게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기술을 먼저 하고 디자인을 나중에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스티브 잡스는 이걸 바꿔가지고 디자인을 먼저 하고 기술을 나중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없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고 그 결과 오른쪽 걸 만들었던 IBM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애플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됐습니다. 역순에 의한 순열. 인천대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교수들이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다 속해 있지만 관계없이 자기 분야 연구를 하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해라 이겁니다. 인문학 교수님도 생물학, 사회대 교수님도 생물학, 경영대 교수님도 생물학, 법학 교수님도 생물학.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철학하신 분이 생명공학을 하는 겁니다. 인공장기는 공학도가 만들지만 공학도에게 인공장기라는 아이디어를 영감으로 준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바로 이분의 공헌을 기리는 우표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문학은 이 자연과학에, 공학에 공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대학에서는 이 모든 교수들이 전공불문하고 바이오 논문을 써가지고 비바이오를 전공하지 않는 학자들이 바이오 논문을 써서 바이오 학자들을 청중으로 모시고 발표를 하는 그런 포럼을 작년에 개최했고 또 올해 한 달 전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공지능 교육은 왼쪽 밑입니다. 저게 정답일까요?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이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부분입니다. 부분.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잘하는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사회에서 역할을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전체에서도 특히 인문학에서는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딴 거 하나도 안 하고 고전 100권만 읽는데 이런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도 사실은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4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미 저희는 300권의 고전을 선택했어요. 다른 대학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한국 고전을 100권, 동양 고전 100권, 서양 고전 100권 이렇게 300권을 선택해가지고 이 중에 5권을 각자가 선택해서 읽고 에세이를 쓰면 3학점을 줍니다. 그럼 학교에서 연구와 교육 못지않게 봉사가 중요합니다. 자, 봉사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과제인데요. 여기서 약간 제가 조금 심각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만들어내는 학문인데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예지력. 영어로 Futurology is History-Based Foresight. 역사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반추해가면서 미래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미래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민족 정신을 함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우리 5천만 국민이 하나가 되는 이제 개인적 사명보다는 통합적 사고, 이기적 동기보다는 민족 정신 함양. 강의실 안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인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행동을 해야 되고 지식보다 지혜를 강조하고 대학이 움직여야 되고 학생이 행동해야 됩니다. 나눔, 봉사, 사랑을 통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전 그래서 학부 4년에 8학기가 있는데 8학기 중 한 학기는 아예 국가와 사회를 위한 봉사를 어디서든지 관계없이 어떤 역할이든지 관계없이 같은 정신으로 뭉쳐서 한 학기를 그렇게 역할을 하고 정신무장을 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대학이 해야 되는 연구, 교육, 봉사를 4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에서 기업과 연결하는 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매트리스 칼리지고 초점 있는 연구 중심, 즉 인문학자들이 자연과학, 공학을 연구하는 연구, 그 다음에 고전 읽기를 통한 그 인성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족정기 함양과 나눔을 통한 대학 6.0 이렇게 나름대로 꼭 인천대학뿐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나름대로 제각기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대학의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